네, 로인사이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 강화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양육비 이행법, 네. 양육비 이행 강화법은 네.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크게 네. 네 가지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양육비 지급 이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강제하는 내용인데요. 네. 운전면허 정지는 6월부터, 나머지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런 각종 네 가지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혼 후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이혼 판결문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비양육자의 주소로 명령문이 전달이 되거나 네. 또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송달이 되면서 네. 이뤄지는데요. 네. 이 공시 송달은 당사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거나 네. 고의로 소장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도 당사자에게 소장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 비양육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 네.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절차를 설명해 줬는데 감치명령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이 감치명령이 네. 강화된 양육비 이행 강제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치명령은 사람의 인신을 네. 실제로 구속하는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감치명령을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감치명령 수령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양육비 미지급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치명령을 전달 못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길래 양육비 지급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건가요?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 네.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의 조치는 네. 감치명령 이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어기게 돼서 네. 감치명령을 받고 네.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위장전입수법으로 감치명령을 피해버리면 네. 이후 후속 조치들을 더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감치 집행은 네.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네. 6개월만 피해 다니면 감치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때문에 위장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아예 소송조차 시작을 못하는 거는 아예 원천 봉쇄당하는 거죠. 시작부터. 미지급률이 80%나 됐었던 거고. 그런데 네. 이제는 그 네 가지 추가 제재안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거주가 확보가 안 된 사람, 인 경우는 안 되고 더구나 실거주가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위장 전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 들어온 네. 실제 사례입니다. 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가 되자 네. 수십 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 A씨는 네. 양육비를 받을 생각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월 전 남편 B씨가 네. 갑자기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때문에 지난 3월 초 법원은 B씨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네.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명령 통지서가 도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공시 송달인 이행명령도 이 수준인데 네. 비양육자의 실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감치 재판을 시작하면 재판이 흐지부지 되거나 네. 혹은 기각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출신 강효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우편이 송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사는 집 주소로 송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송달 기준지가 이제 등록한 주소지거든요. 근데 네. 그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고 위장전입 신고만 해놓으면 집배원 분들은 그냥 그곳에 그분이 없다는 보고서만 재판부에 올리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위장 전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네. 일반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네. 이 위장 전입을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네. 위장 전입 사건이 들어오면 별 네. 일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또 심지어 수사력 낭비라고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 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용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이것도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도 있는 거고 신고를 하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위장 전입을 신고를 했다 뭐 이거를 왜 양육비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위장 전입 이거 이런 거 뭐 신고 받아본 적 없어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는 담당자도 있어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네. 지난 14일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 실시를 요청하는 특별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어제는 양육비 네. 해결 총연합회와 함께 네.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위장 전입 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 현장 모습을 보시죠. 네. 양육비 안 주려고 위장 전입하는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실제로 왜 실행이 안 되는가라고 찾아가 봤더니 위장 전입이더라고요. 공문을 발송해서 현장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제대로 찾아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가 들어오면 더 조사하고 그리고 위장 전입인 것을 확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라. 법 시행도 전에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아이인데 꼭 저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 하는지 참 씁쓸하네요. 해결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